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잡혀 고문을 당하던 순이는 상훈의 도움 덕분에 기적적으로 풀려난다. 순이는 태극기를 품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아우네 장터에서 또다시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핀다. 일본 순사에게 쫓기다 쓰러진 그녀 앞에 나타난 그림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 상훈아. 그놈 이름이 상훈이냐? 너하고 히히덕거리던 녀석이? 요시다님의 솜씨를 보여주지. 기대해라. 천안의 주재소 유치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 있었다. 아오네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었다. 순사들이 얼마나 난폭하게 진압했는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바닥이 흥건했다. 순이는 제일 먼저 취조실로 불려갔다. 드디어 만났구나. 손 치워라. 버티는 만큼 더 힘들어질 건데. 죽여버릴 거야. 무슨 수로? 하찮은 조선진 계집이 무슨 수로? 대일본 제국의 창교를 무슨 수로 죽이겠다는 게냐? 죽여버릴 거야.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거다. 폭동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폭동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백성들의 함성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든 그걸 누가 계획을 했냐고! 태극기는 누가 만들고 사람들을 또 누가 모았냐는 말이다! 나다. 내가 그랬다. 너 혼자? 그럴 리가. 이를 주동한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름을 대라! 모른다. 모두 다 내가 한 짓이야. 어차피 다 풀게 되어 있는데 고통을 맛보고 싶다 이건가? 둘 중 하나 골라봐. 단단한 거? 뾰족한 거? 차라리 죽여라. 그래 좋아. 그럼 뾰족한 거부터. 열일곱 소녀의 고운 몸은 터지고 찢어졌다. 그러나 순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일을 자신이 했노라 고집했다. 아오네 장터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천안주재소에서 공주 감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의 사람들은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걷기 싫은 놈 있으면 말해라. 편하게 보내준다. 매일 매순간 죽음이 코앞에서 으르렁거렸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같았다. 순이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다. 단 하루라도 독립한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조선의 소리들이 아련하게 들렸다. 걷다 보면 멀리 보이는 노을 지는 하늘은 원망스러울 만치 아름다웠다. 공주 감옥은 천안주재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 순이가 아버지 중건과 제외한 곳은 공주 감옥에 도착해서였다. 남자와 여자들이 분리되어 갇히기 직전이었다. 못 알아볼 정도로 퉁퉁 부은 딸을 보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아. 아버지. 순아. 조용히 못하나? 이 조센징들. 지옥문 앞에서도 아주 떠드는구나. 순이는 감방에 짐짝처럼 던져졌다. 원래 갇혀있던 사람들이
순이를 일으켜 벽에 기대게 해주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것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만세를 불렀나 보네. 요즘 만세 운동 때문에 잡혀오는 사람들로 감옥이 미어 터진다니까. 한 발 늦었다. 순이 오빠 우석은 폐허가 된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불에 탄 집들이 절비했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넋이 나가 있었다. 그의 고향집은 문이 다 부서진 채 버려져 있었다. 아버지도 순이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 잡혀갔어. 순사놈들이 다 잡아갔어. 우석은 텅 빈 집에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와 순이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만주까지 가서 훈련을 받고 총을 구해왔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끝내고 싶었다.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다. 여명이 동력 하늘을 밝히고 복수심은 횃불처럼 불타올랐다. 그는 경성으로 향했다. 순이야, 너 왜 안 먹어? 어디 보자. 아유, 얘가 입안이 다 얼었네. 그래도 좀 먹자. 응? 밥은 다 먹었나? 얘야, 너 이러다 황천 간다. 순순히 부는 게 좋을 거야. 우리야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지. 서대문 연구소 가면 일본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눈도 깜짝 안 하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놈아, 살고 싶으면 누가 주동했는지 불란 말이야. 고문에 지친 순이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손발은 경련을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고문실에서는 아버지 중건이 고초를 겪고 있었다. 그 역시 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 아이,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다들 자기가 다 알아서 했대? 주동자만 가려주면 전부 이렇게 고문당할 일도 없다니까. 접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하자고 했습니다. 이야, 미치겠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선동을 해서. 아, 왜들 이래 정말. 아, 나 정말. 몇 달 동안 고문이 이어졌지만 공주 감옥에서도 주동자를 제대로 가릴 수 없었다. 결국 만세운동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경성의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신문이 이어졌다. 만세운동을 책임지고 진압한 공로로 상훈의 아버지 경영은 막대한 토지를 포상으로 받았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 그가 연 파티에는 조선 총독부의 간부들이 참여했고 방학을 맞아 동경에서 온 상훈도 자리에 불려나왔다. 행복하게 왈츠를 추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파티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고 있는 사람은 상훈이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상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음 생에는 되찾은 나라에서 태어나자.
1919년 그날도 경성의 거리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 속에 호송마차가 나타났다. 순이도 아버지 중건도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순이는 창살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름다운 햇살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꽃을 다시 만져볼 수 있을까? 저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을까? 순아, 아버지, 넌 그저 모르는 일이라고 해라. 괜찮아요. 약속해라, 어서. 여름이 왔네요. 이팔 청춘 푸릇푸릇한 나이였다. 순이는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고 싶은 상훈 씨.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냐고. 자, 조용. 유관순, 1902년생, 이화여학당 재학생 맞나? 맞습니다. 증거물 1호 대형 태극기를 소지한 혐의는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휴교령이 내리자 고향에 내려가 시위를 주동한 혐의는? 인정합니다. 어째서 학생 신분으로 이런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였느냐? 학생이라고 해서 내 나라 조선에 대한 사랑이 덜하진 않습니다. 조선은 없다. 철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참회한다면은 영예로운 황국 신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피고인은 반성하는가? 반성할 일도 참회할 일도 없습니다. 자, 조용.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아니, 당신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이곳은 조선 땅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조용. 우리가 너희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가 우리를 재판할 권리와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전연 입을 막아라. 이 손 놓아라. 이 손 놓지 못하겠느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내놈이 무릎까지 꿇을 부탁이라면 신중해야 할 거다. 그때 경무총관부에서 꺼내주신 여학생을 한 번만 더 꺼내주십시오.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 신문에 날 정도로 악질적인 폭도, 얘를 말하는 거냐? 순이는 폭도가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런 부탁은 마지막이라고.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어떻게 황국 신민의... 저는 황국 신민이 아닙니다. 황국 신민이 될 생각도 없고요. 천황폐하가 아니었으면 네 놈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라 팔아먹는 내비의 자식으로 사느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그딴 소리를 하면 너도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거야. 알았어? 고개 숙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상우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설득도 타협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서대문 형무소의 시간은 느리게 갔다. 특히 1919년 그의 겨울은 길고도 길었다. 그래도 계절은 바뀌어 다시 춘삼월이 찾아왔다.
숨죽이고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곳이 서대문 형무소였다. 그러나 순이는 이미 고통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톨의 밀할 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순이는 3.1 만세운동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을 기해 형무소에서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독립 만세! 그것은 기적이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아무도 동참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순이와 함께 갇혀있던 3,000여 명의 사람들은 모두 불굴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외치는 만세 소리는 형무소 밖까지 퍼져나갔고 형무소 주위로 인파가 몰려들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일본 경찰 기마대가 출동할 정도였다. 가정 고문을 당한 순이는 피투성이의 알몸으로 의자에 묶였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체 기관이 다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아운의 총구석에서 출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만나는 걸 보니 우리는 운명인가 보다. 마지막으로 궁금하긴 해. 대체 이 꼴이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가? 증오 때문인가? 너희 나라를 점령한 우리들에 대한 증오?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다시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으로 옮겨주겠다. 여자 구실을 하긴 이미 글렀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야. 목소리가 안 나오면 고개만 끄덕여도 돼. 어때? 그렇게 하겠나?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축시 캄캄한 어둠이 경성 시내를 완전히 삼켰다. 그 속으로 은밀히 파고드는 그림자가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진압하는 일을 지휘했던 조선총독부 감찰국장 이경영을 죽이겠다고 만주에서 경성까지 달려온 남자, 순이의 오빠 우석이었다. 그는 권총을 품고 저택의 담장을 넘었다. 바로 그때 이경영의 저택에서 유일하게 깨있던 사람이 있었다. 모던 보이를 꿈꾸었지만 아온의 소녀를 사랑하게 된 동경 유학생 경영의 아들 상훈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권총을 꺼냈다. 총알을 장전하고 서재를 나왔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집안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 의심도 많은 법이다. 경영도 그랬다. 그는 매일 잠들기 전에 항상 문고리에 실을 메어놓고 다른 쪽 끝을 자기 발가락에 묶고 잤다. 여태껏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실이 그날 밤 움직였다. 경영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침대 옆에 놔둔 총을 집어들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18배 나이였다. 유아학당에서 형무소 당국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유아학당 측에서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겠다고 항의하고서야 해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조용히 치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시신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원래 유관순 열사가 석방될 날짜에서 딱 이틀 전이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던 날 유아학당 학생들은 통곡으로 친구를 맞이했다.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으나 나중에 일제가 그 자리에 군용기지를 만들면서 유실되었고 아직도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팔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본 드라마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각색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순이 소희연, 순이 아빠 중권 김창환, 순이 오빠 우석 고현준, 일본 순사 요시다 김창렬, 모던보이 상훈 조정식, 상훈 아빠 경형 안윤상, 고문관 김태균, 감옥수 감자 김숙, 일본 판사 김성준, 원작 한련화, 극본 연출 이재익, 조연출 임광현, 구성 최정은 장주운, 그림 박희성, 해설의 최백호 그리고 저 박선영이었습니다.